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미국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에 정말 큰 일을 치렀고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들려오는 중요한 뉴스를 들으실 때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 하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스텝이 그것도 이제 공보국장입니다. 말하자면 그 공보관이요. 공보관이 지금 그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에서는 이 공보관이 대통령과도 부통령과도 접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공보관이 바로 그 부통령의 공보관인데 부통령과 지난 몇 주일 동안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대통령과는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부통령의 사무실이 백악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조금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일반 건물 같은 데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은 이제 그 건물이 질병통제국과 의논을 해서 건물의 문을 닫던지 아니면 고층 건물인 경우는 확진자가 그 한 층에서만 나왔다면 그 한 층만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백악관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공보국장도 지금 감염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의원들 중에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넘고 적어도 2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CNN 방송의 유명한 앵커라든가 앤더슨 쿠퍼도 그렇고 또 국회 출입기자, 의회 출입기자도 그렇고 집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NPR, PBS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PBS에서 아주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주말이면 공화당,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오는 두 사람도 역시 그 스튜디오에서 방송하지 않고 본인들의 집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인데 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세게 잘못 홍보를 해왔었던 팍스 뉴스, 팍스 가운데서도 루답스 대통령도 무척 좋아하고 대통령이 좋아하고 굉장히 보수고 이민자에 대해서 상당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팍스의 루답스가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한 사람이 불과 몇만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말 많은 곳에 곳곳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 판단이고요. 현재로서 미국 사람들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마켓에 간다던가 약국, 병원,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으러 간다던가 일하러 간다던가 하는 일 이외에는 집 밖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장 그 대대적인 곳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아주 그 강경하게 말을 해서요. 저야 그 라디오 서울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 신문사 사람들은 에센셜 그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저희야 직장에 안 나가고 그런 게 없지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당만 문을 닫고 투고 딜리버리만 허용을 했었던 것이 지금은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사업체가 아니면 다 닫으라고 이제 그것이 얼만큼 계속될지 모릅니다. 현재 한 2주일 정도로 보고 있지만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뉴욕, 다른 무슨 버스턴이라든가 시애틀이라든가 이런 주뿐만이 아니라 시골 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요. 물론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이런 통행금지라고 할까요? Safer in home이라고도 하고 Stay in home, Stay at home이라고도 하는데 말하자면 통행금지령인 것이나 비슷한 것이죠.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사정이 나빠지면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목적 자체는 지금 누가 감염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그 확진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1차적인 목적은 그 목적,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가장 큰 그 역효과는 경제적으로 미국 사람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밖에 나가서 뭐 옷도 못 사고 밥도 못 사 먹고 이렇게 된다면 경제는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던 최악의 상황보다도 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각오를 해야지 되고요. 해서 지금부터 열흘 안에 다음 주에요. 지금 이제 미국이 뭐 확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국보다 더 많아요. 뭐 이제 2만 명 넘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 같고, 사망자도 몇백 명 돼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고요. 그런데 어쩌면 다음 주, 한 주 동안 미국에서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7만 명 이상이 나올 것이다. 그럼 거의 이제 9만 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7만 명 이상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요. 보건연구소의 헤드인 그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콜린스 박사가 누구냐면요. 요즘에 그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을 할 때마다 날마다 동행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의료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하는 안토니 그 파우치 박사, Voice of Science, 과학의 목소리라는 그 사람의 보스인 겁니다. 이제 그 보건연구소니까요. 보건복지부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그 정도로 지금까지의 그 확인된 확진자보다 3배 반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숫자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뭐 최고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해서 지금 미국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유학생들도 그 많이 살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에도 유학생이 많잖아요. 뭐 USC라든가 UCLA라든가 그 밖에 이제 많은 그 대학들이 있고, 동부도 뉴욕에도 뭐 예술을 공부하는,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뉴욕 그 주립대학교에도 많이 갈 테고, 그 밖에 뭐 컬럼비아 대학 이런 곳에 한국 학생들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부 이제 집에서 머물러라 하는 그 명령 대상에 들어 있고요.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끔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는데 surreal이라는 초현실주의다,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라 할지라도 흔하면 쓰기 싫어지는 것 있잖아요. surreal이 real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surreal, 초현실적인 그 단어 대신에 super real, super real, double super 현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나 지금 뉴욕주나 특히 대도시에 많죠.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가 사람들이 밀집돼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또 대도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많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대도시가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선거 치를 때까지, 선거가 치른 뒤에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도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판단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잣대를 들이댈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점일 겁니다. 한국과 똑같은 날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계속 이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요,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이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과 팍스가 지긋지긋하게도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싫어하는 겁니다. 보도한 거 보면은 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요, 대통령에게 그 중국에서는 12월 달부터 이미 이제 우한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월 달부터 전문가들이 대통령에게 접근을 해서 미국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무척 노력을 했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노력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나쁜 소리인 것처럼 들리는 것은 듣기 싫어한다고 하면서 착착 막아버렸다는. 그런데 지금은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건복지부 이외에 있는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정보국이거든요. 뭐 CIA가 될 수도 있고 국가정보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 부서에서 대통령에게 이것을 많이 경고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조금 뒤부터는 경고가 됐었는데도 대통령이 계속 그 베이핑이요, 그 전자담배 여기에 매달리고 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자담배의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굉장히 이건 안 돼. 어린 아들을 아직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도 강하게 규제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지지자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거기에 골몰을 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플로리다주 본인의 별장에서 본인과 함께 파티를 한 사람, 본인의 그 첫 아들의 이혼 수속이 지금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요. 여자친구의 50세 생일 파티에 왔던 브라질 중요한 사람들, 장관들, 대사들 전부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았고, 미국 사람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시 플로리다주의 시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통령은 지금 네거티브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대통령이 신경을 썼고, 또 팍스에서 유일하게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문제다, 대통령이 신경 써야지 된다 하고, 본인은 사실은 그 점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대통령 별장에 그 말하려고 갔다고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의 그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말 지내고 나서 월요일에 본인의 프로그램에서 이거 큰 문제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게 터커 칼슨의 얘기고요. 그래서 2월의 마지막 날까지도 미국에서 그다지 확진자가 많다던가 중상 상태, 중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던가 하지 않았거든요. 손가락 안에 들어갈,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그럴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테스트를 조금 활발하게 시작하면서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많아져서 다음 주에는 7만 명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이 서로를 챙기고, 이런 사랑의 마음 같은 것이요, 직장에서도 조금 더 친해지는 것 같은 느낌, 위해주는 마음. 그런데 사람 개인 대 개인의 그런 태도는 그런데 정치권은 너무나 분열이 돼서, 저는 미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정말 이상한 경험을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surreal을 넘어서 제가 슈퍼 리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미국 사람들이 그냥 뭉치거든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고 사람들끼리도 당이 없어요. 다만 지금 의회에서만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3번이나 이거 뭔가 사람들을 도와야지 된다 해서 이제 개인들에게, 성인들에게 약 $1,200 그 체크를 포함해서 정부가 문을 닫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돕기 위한 돈도 지원하고, 항공업계 같은 것도 지원하고 한다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고, 또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사실 어젯밤까지 완성을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원 의원들이 오버타임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 상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빼고는 미국 일반 국민도, 유권자들도 완전히 예전보다 더 이렇게 더 분열됐다고 할까요?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지?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어? 테스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테스트를 받고 있어? 이런 되지도 않는 사실과 너무 다른 말을 하는데도, 공화당 했는데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민주당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 뭐 체크도 준다, 날마다 백악관 브리핑을 지금 뭐 닷새째인가요 하고 할 때는 민주당 사람들도 지난주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는데, 공화당은 지금 95% 정도가 지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화당은 처음부터 그게 뭐 별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를 다 믿었다는 것. 민주당은 또 거의 안 믿고, 이게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에서의 분열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일들을 처음 봤고요. 이제 그렇게 된 것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이나 트윗을 믿고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 또 무슨 뭐 그 팍스의 여러 뭐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들 막 여행사에서 또 주정부, 시정부에서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여행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는 지금이야말로 비행기 타기 가장 안전한 시기다. 텅텅 비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되지도 않는 말도 아니에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다가 정말 저는 뻔뻔스럽다고 느꼈는데, 그 다음 날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걸 열심히 해결을 해나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너무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입을 가지고 하는 팍스의 진행자들의 얘기거든요. 션 해니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태도가 변하니까 같이 변하고, 그래서 미국은 이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이유는 말씀드린 그 돈을 캐시로 지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 학자금, 그 융자금 내는 것도 지금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뭐 저처럼 방송이라든가 신문사라든가 주유소, 또 제약회사, 약국, 또 어디가 있나요? 세탁소, 마켓 등을 제외를 하고는, 그런 곳을 제외를 하고는, 그러니까 학자금도 못 갚으니까 이자도 물리지 않고 못 갚아도 당분간 안 하게 해주고, 또 세금 보고도 4월 15일이 마감일인데 그 4월 15일도 일단은 3개월 7월 15일로 연기시켜주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의 태도가 좀 변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그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할 때 보면은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기자들에게도 어떤 때는 좀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런데 금방 또 원상태, 완전히 원상태는 아니고 거의 원상태로 돌아갈 때가 많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국가 비상사태 때의 그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안심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미 행정부에서도 18개월 계획안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이 어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머, 이상하네요. 션 스파이서, 전 백악관 첫 번째 비서실장이 왜 지금 기자들 사이에 있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리고 또 유난히 눈에 띄게 보라색, 남자가 보라색 아주 환한 그 양복에 보라색 타이를 메고, 보라색이 왜냐하면 저희 페이보릿 컬러이기 때문에 메고 있어서 저는 저게 무슨 일이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방송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백악관 브리핑을 이제 리플레이해서 보니까 대통령이 그 션 스파이서에게 질문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질문을 누가 대통령이 가리키니까 다른 여자 기자가, 백악관 출입 기자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no, not you 하더니, 저기 gentleman in the back, 저 뒤에 앉아 있는 gentleman 해서 보니까 그 젠틀맨이 이름을 안 밝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본인의 비서실장이었고 그 사람이 기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몰랐어요. 뉴스맥스라는 매체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저는 대통령의 친구가 하는 매체고 온라인,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 팍스 못지않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뉴스도 많이 보도를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뭐 별로 저는 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 곤란할 때마다 좋은 말 해주고 하니까 그 뉴스 맥스라는
매체를에게 백악관 출입 기자증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맨 앞줄에다 줄 수는 없고, 맨 앞줄 제일 가운데는 팍스 주고, 맨 앞줄 뭐 이쪽 가장자리에는 뭐 뉴욕타임즈 주고, 뭐 또 조금 가장자리에는 워싱턴 포스트 주고, 아무리 미워해도 내쳐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 뒤에 PBS 같은 데도 공영방송이지만 아주 좋지만, PBS, NPR도 좋지만 좋기 때문에 PBS나 NPR은 어느 정도의 그 중립성을 어떤 매체보다도 많이 지키니까 큰 영향력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점잖은 마음, 온화하고 우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PBS나 NPR이 주말이라서 어린이들 막 나왔어요. PBS나 NPR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PBS나 NPR도 저쪽 뒤쪽에 자리 하나 주고, PBS와 NPR은 그래도 나름대로 뒤쪽에 중앙에 자리를 주고요. 뉴스맥스는 뒷줄의 맨 끝에 가장자리에 자리를 줬는데, 션 스파이서 전 백악관 첫 번째 비서실장이 그 뉴스맥스에 기자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기자인가? 뭐 취재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했더니 뉴스맥스에서 TV 프로그램을 하나를 갖고 있고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이 보지 않는 TV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히 스파이서를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대통령에게 소프트볼 질문 던지라고. 그래서 스파이서가 소프트볼 질문을 던졌고요. 그런데 이 스파이서가 소프트볼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에 어떻게 해줄 것인가 뭐 이런 얘기했고요. 상원 그 의원들 가운데서 4명이, 지금 민주당 1명, 공화당 3명이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으면서 주식시장 확 폭락하기 전에 전부 또 그 정보위원회 소속이에요. 정보위원회 의장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공화당 3명, 민주당 1명. 그런데 이제 스파이서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기자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것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대통령이 또 콕 집어서 다이언 파인스타인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이름만을 부르면서, 그 4사람 내가 다 잘 아는데 그 내용은 뭐 내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이름만 딱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기자가 다시 추가 질문을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 2사람 이름을 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이 너는 왜 민주당 이름을 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은 공화당 3대 민주당 1인데 민주당 의원 이름만 대고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 이름을 대고, 그리고는 그 기자에게 너 진짜 형편없다. 그리고 무슨 뭐 또 다른 기자에게는 국민들이 너무 지금 불안해한다. 이런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했더니 또 역시 형편없는 기자다. 네스티한 퀘스천이다. 그게 왜 네스티한, 정말로 불쾌하고 역겨운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사태 때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그래서 이제 네이비의 함대 자체도 컴포트라는, 편안하게 하다라는 이름이 붙었고, 컴포트 치프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렇게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또 중간에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버럭버럭 화내고, 또다시 뭐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언론이 다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비상사태를 앞으로도 한참을 이끌어가야 될 그 대통령의 태도로서 안정감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은 갖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걸렸고, 이태리가 이미 또 세요. 이 중국보다 사망자가 많고 미국은 이태리형이 되느냐, 아니면 중국이 우한 바깥에서는 잘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더 이제 대대적인 샷다운이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을 격리해야 되잖아요. 이 어떠한 방법의 어떠한 형태의 방법이라도 통해서 이것을 잡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이 220만 명에서 270만 명까지 숨질 수 있다. 이게 뭐 영국의 전문기구라던가 미국의 질병통제국이라던가 이런 데서 다 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임페리얼 유니버시티인데 그 임페리얼 유니버시티에서 영국에서는 한 50만 명 숨진다고 했고요. 그 연구를 주도했었던 헤드도 그렇게 말한 다음날 막 그 마른 기침 나고 하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양성 반응 나왔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돈이 없고 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0%로 내린 것에 이어서 돈 뿌리기 하고 하는데도 안 잡힙니다.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내려가서요. 며칠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올라갔었던 그런 것이 다 내려간 것은 물론이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2, 4분기의 GDP가 24%나 마이너스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 초에 5% 줄어들 것이다 했는데 24%로 얘기를 했고요. 그 사이에도 좋은 일들도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예 산업 업계도 완전히 올스탑이잖아요. 그럼 연예인들이 평소에 돈 많이 받던 주연 배우 한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연 배우를 추울 때 촬영할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카펫도 어디 깔아주고 전기 기술자도 있을 테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 사람들이 다 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1억 달러를 그런 분들을 위한 돈으로 써주세요. 운전사도 있을 테고 카페도 있을 테고 시간당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넷플릭스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또 빡빡한 것도 있죠. 커네디컷주에서 저쪽 그 동북부예요. 커네디컷주에서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뭐 모바일 테스트라든가 드라이브 인 스루 테스트라든가 뭐 그런 곳이 설치가 되니까 커네디컷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에 그런 걸 설치하냐고 균 퍼진다고 막 시위하는 그런 모습들도 아무튼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그런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백신 곧 나온다, 치료약이 이미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 치료약은 아니지만 다른 치료약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여행도 가지 말라고 뭐 명령 아닌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남쪽의 국경도 이렇게 캐나다하고 멕시코와 서로 협상을 해서 우리 당분간은 서로 통하지 말자 이런 것들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궁금해 하시네요. 미국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부터 진단한다고 말하는데요. 검사가 유료인 거죠? 치료비는 무료인가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검사는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특별한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검사는 무료인데 치료비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진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얼마를 내야 될지 이런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왜 한국처럼 검사를 쉽게 할 수가 없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고, 그리고 검사에서 아픈 사람이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에게 나쁘다고 판단한 것도 있고, 미국의 헬스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헬스 시스템이 전에는 식품의약국에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질병통제국에서 다 관장을 하면서 질병통제국이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을 한 독일 테스트 기계를 안 썼고, 질병통제국 자체의 그 기구가 계속 실패를 했고, 각 부처 간의 연관이 전혀 안 되고 있고, 2018년도에 그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질병통제국 예산이 120억 달러이던 것이 지금은 80억 달러로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테스트를 못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런 것을 허락을 했지만 질병통제국에서 일반 실험실에서도 일반 병원에서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테스트를 전부 애틀란타에 있는 질병통제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도록 기구도 거기서 보내줬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기 시작할 때 마지막에 뭐 너무 많이 보낸다 하면서 하루에 뭐 200개 테스트하는 기구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다. 뭐 테스트 비용하고도 사실은 상관이 없고 테스트 비용이 지금 무료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테스트를 하라고 허락하는 측에서 테스트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게 1월 한국의 확진자가 발견된 그날부터 거의 지금 미국에서는 2주일 정도 테스트 조금 활발하게 하는데 그래 봐야 테스트 몇만 명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멕시코 국경에 세운 장벽이 미국을 살렸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내차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이런 너무너무 현실이 아닌 그런 소식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멕시코 장벽이요 거의 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가 미국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확진자도 낮고 사망자도 굉장히 적다는 거. 멕시코는 정말 적어요. 그렇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장벽 하더니 우리가 거기 안 간다. 지금 거기 왜 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궁금해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들만 이렇게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분열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더 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도시의 확진자가 많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인구가 더 밀집돼 있고 외국인들도 많고 그런데 도시에서 이것이 시골로 간다면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 보세요. 캘리포니아주, 뉴욕, 무슨 뭐 워싱턴의 주에 있는 시애틀, 포틀랜드 이런 곳이 훨씬 이 대처에 있어서 적극적이잖아요. 그리고 도시가 민주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는 뭐 예를 들어 오하이오 같은데 테스트 별로 안 하거든요. 공화당이 주지사이냐 민주당이 주지사이냐에 따라서 많이 이것도 다르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강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은 조금 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대한 실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백악관에 국가안보국 전에 존 볼튼이 있었던 존 볼튼 그 국가안보국 소속의 특별한 이 세계적인 전염병 그 태스크 포스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린 것. 그러니까 이제 우왕좌왕 그렇게 하는데 대단한 실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중국을 공격하잖아요. 대통령은 아예 기자회견할 때 Chinese virus 이렇게 부르고 그보다 더 나가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 분들 가운데서 그 우한 바이러스나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자유이나 세계적인 규정이 그렇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라는 그 부름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뭐 인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게 한 특정 지역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또 정치인들이 그렇게 부를 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것. 더 이상 민주당의 음모야.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민주당의 음모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바이러스잖아요. 민주당의 음모고 언론의 보도는 다 가짜야. 언론의 보도가 가짜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보도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저거 중국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인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김대라는 그 대김이라는 이 배우가 본인이 이제 그 촬영하다가 뉴욕에서 촬영하다가 그 확진된 것 같대요. 그래서 본인의 그 인스타그램에 쭉 올리면서 긴 뭐 한 10분 정도 되던가요? 그 비디오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아시안인 건 맞다. 그렇지만 나 중국에서 걸린 게 아니라 나 미국에서 걸렸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체가 제가 오늘은 그 이슈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아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패권이 달라질 수도 있고 세계 질서가 월드 오더가 달라질 수도 있는 정도의 강력한 이 파워가 이 세계적인 유행병이기 때문에 그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인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미국에서 걸렸거든. 이거 중국에서 걸린 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따위 인종차별적인 그 발언들은 집어치워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심지어는 백악관 사람들도 얼마나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백악관 출입기자 차이니즈인 것 같은데 젊은 여성 기자에게 뒤에다가 대놓고 막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무슨 뭐 동양인이라고 놀리듯이 그런 형태로 한다잖아요. 이게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안 그러면 본인도 안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그러면 창피한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니스 바이러스다, 우한 바이러스다 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차이니스 우한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게 아시아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하실 때 기분 좋으셨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그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꼭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나라를 어느 인종을 비하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미국의 국격 같은 것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태도 자체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요. 진지해졌고요. 그리고 진중해졌고요. 뭔가 좀 참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많이 대통령도 대통령스러워지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그것도 우리가 붙인 말이죠. 다 그냥 하면 되지. 뭐는 뭐스러워야 되고 검사는 검사스러워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장 이상적인 사람다운 사람스러우면 되죠. 그런데 어쨌든 너무 거기서 그 미달이 될 때는 좀 모스럽게 해야지라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말 붙일 수 있잖아요. 애교로.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팍스뉴스만을 믿는 사람들을 또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게 이제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면 사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요.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이 살상무기도 없었는데 살상무기 있다고 하고 쳐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2008년, 9년 그 당시에 이제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재정 사태가 왔었을 때도 아주 큰 그 회사 같은 데에다가 구제금융 같은 것들을 많이 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기업에 대한 불신 또 정부와의 결탁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부에서 일해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워싱턴의 더러운 물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트윗으로 직접 그 유권자들과 교류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팍스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그 뭐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는 뉴스맥스라든가 브레이트바트 드러지 리포트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체들이 대통령의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해주면 아무래도 어느 세계 선진 그 민주국 국가나 마찬가지로 진보 매체가 더 많으니까 면 안 되는 보수 매체를 보시는 분들은 아주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던 팍스의 션 해니티라든가 루답스라든가 터커 칼슨, 로라 잉그레엄이 무슨 사실과 다른 말을 하던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도 나의 독자층이 누구지 하면서 그 독자층, 시청자, 청취자층을 겨냥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적어도 전에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무엇이 진실인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사실에 가까운 것을 전해야지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지 되겠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를 이제 어떤 때는 순차별로 해야지 되고 어떤 때는 나오면 바로 해야지 되고 어떤 때는 그것을 받아다가 내 속 안에 녹혀 있다가 나중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매체에서도 그냥 나의 기반이 이런 사람들이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특히 소수인 팍스, 브레이트바트, 뉴스맥스, 페더럴리스트 뭐 이런 등등의 매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단단히 그런 것만을 믿고 아주 정말로 무지하게도 뉴욕타임즈, 그 워싱턴 포스트를 가짜 뉴스라고 용감하게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탓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런 뉴스를 원했을 때도 이 저널리스트, 리포터, 그 스텝라이터 신문에 그런 사람들은 직업이 우린 다르잖아요. 직업이 조금 달라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 진실을 전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직업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그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엄마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돈은 못 벌지만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요즘은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 일하고 있는 저와 비슷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식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해야지 되고 저렇게 해야지 되고 한다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체에서 그런 선동 같은 것을 하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그 매체에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에도 국민들이 뭉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민주당, 공화당 사이에 차이가 아주 크다 하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리 그 파웰 주니어라는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복음주의 그 유니버시티요. 이 사람 진짜 심각했어요. 지난주에 팍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하는 얘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또 테스트 했잖아요. 한 달 사이에 3번이네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곤란하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시스템 망가뜨리려고 하려고 퍼뜨린 거래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할 때 진행자들도 다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아마 지금 그 팍스뉴스만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 말을 또 믿는 사람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해서 다행이에요. 정말로 그나마 이렇게 의회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들 힘드니까 우리 이런 법안도 통과시키자, 이런 법안도 통과시키자 하고 일한다는 것이 좋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또 내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이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주 그 힘든 그 재선에는 힘든 요소가 되고 있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잡지 그 Foreign Policy든가요, Foreign Affairs든가요, Foreign Policy 같아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그 제목을 정하겠어요. 잡지도 하도 많이 보니까 어느 잡지가 어느 잡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고 종이로도 많이 보고 하니까 어떤 때는 인터넷으로 다 보고 나서도 종이로 한번 쫙 봐야지 마음이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그 힘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죠. 이 경제 말씀 같은 것도 드렸고, 또 역시 이번 주에 모든 뉴스들이 다 사라져서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완전히 눌렀습니다. 이제는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남아있는 선거 가운데서 한 63%, 64%를 이겨야지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여러 가지 느릿하니 뭐 완전히 확 잡아채는 이런 것도 없고 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의젓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하고 하늘의 뜻까지 플러스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많은 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전해드려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뭐 2020 뭐 미국 대선도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말씀드렸었죠?
그 정도는 내일 두 가지는 더 해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가 리세션, 경기 침체, 경기 불황 내지는 대공황을 넘어서 이것은 그 빙하기다. 아이스 에이지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시든지 그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모을 수 있는 능력은 오래 이 일을 했으니까요. 저에게 있다고 믿어주시고 이 경제에 관한 것 그리고 세계의 지금 오더, 월드 오더,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두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0 미국 대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희신이었습니다.